자, 보자. 일단 요거 있으면 비례식으로 고쳐서 하는 거는 이런 문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 됐지? 됐지? 이런 문장이 있어야 돼. 저거 보인다고 냅다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지금은 있으니까 얘를 일직선상의 위치관계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요게 1대2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잘 해서 확인 잘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 대충 일단 그리라 그랬지. AB가 이렇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한 직선 상에서만 놀고 있다고는 써 있으니까 그치? AB가 한 칸, AB가 한 칸, 여기가 한 칸이구나. 자, 그럼 BC가 두 칸이래. BC는 두 칸이래잖아. B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두 칸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보이죠. 두 가지가. 이쪽으로 두 칸을 가도 되고 요로 두 칸 가도 돼. 색깔을 다르게 할게. 요로 두 칸 가도 돼. 이러면 이 파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대1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 됐나? 됐지? 그래서 항상 저렇게 그림이 두 개씩 나와. 두 개 나오는 조건을 이 문장이나 문제 조건 보고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A, B의 연장선 위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연장선 위는 여기랑 여기 양 옆을 말하는 거지. 그냥 선분의 위라고, 선분 A, B의 위라고 써 있으면 여기만 나타내는 거고, 직선 써 있으면 그냥 다 말하는 거고. 이 문제는 연장선이라고 써 있고, 근데 심지어 지금은 AB 연장선이라 하얀 C던 파란 C던 둘 다 포함이 되네. 그럼 둘 다 구해야지. 자, 하얀 C 먼저 구하자. 그러니까 이 내분점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잘 봐. 잘 봐. 이거를 지금 너뿐만 아니라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해. 지금 하얀색 C는 요렇게 있거든. 하얀색 C의 그림적인 위치가 이렇게 있거든. 정확하게 이걸 받았어야 돼. 이 그림은 선분, 무엇, 세, 몇 대, 몇, 내분점이 뭐인 그림 하고 정확히 받았어요. 자, 네모칸 다 채워봐. 정의대로, 내분점의 그림적인 정의대로 그대로 채워봐. A, C의 1대 2, 내분점이 누구? B인 그림 이렇게 정확하게 잘 받았어야 돼. 얘는 아까 내가 직접 알려줬으니까. 그지? 즉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 그림의 상황을 정확하게 받아 쓰고 그러면 A 이제 써야지. A 좌표가 이거고 C 좌표는 모르니까 문자로 두면 되고 이거의 1대2 내분점을 이제 공식으로 잘 씁시다. 자, 공식은 바로 쓰자. A-2네. 그 다음 1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4. 근데 이게 누구다? 이게 B다. 얘가 B. 얘가 B니까 B를 알잖아. 그러니까 B의 X좌표. 이게 1이구나. 얘가 1이다. 얘는 4다. 이렇게 A, B 값 구할 수 있고. 됐나? 그 다음 저 파란색 C 가자. 파란색 C. 파란색 C는, 야, 그래도 저 파란색 C는 쉽네. 얘는 뭐 내분점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중점이지, 중점. 이건 뭐 내분점 쓰지 말고 그냥, 그래도 중점이 내분점 계산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우리 중점으로 갑시다. 얘가 A가 마이너스 1,2고 B가 1,4인데 얘네들의 중점이 이거인 그림이지, 그치? 자, 이거 두 개로 중점 구하는 계산 가자. 중점 구하는 계산 더해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2. 중점 구하는 계산이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2다 이러면서 두 번째 A값, B값 나오고. 끝. 되냐? 자, 해보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뭐? 중선 정리 증명하는 원리죠.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문자로 무식하게 식을 다 세워가지고 관계식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이거는 얘도 외워야 돼요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쓰는 거. 각 이등분선 그림에 있는 요 비례식 요거는 이제 무조건 필수고. 그 다음 가끔씩 쓰는 중선 정리 공식
어쨌든 시험 때는 잠깐 외워놔야 된다고 그랬지. 요런 세팅이라면 약간 피타고라스랑 닮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게 이제 중선 정리로 외워놔야 되는 거. 얘 유도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에 갖다 놓고 점 세팅하고 식으로 다 쓰는 거지. 그래서 얘 유도하는 방식을 이제 다른 식으로 바꿔서 빈칸으로 뚫어 놓은 거라. 유도하는 방식은 똑같아. 자, 채우자. 일단 뭔가 추가되어 있는 요런 힌트는 잘 옮겨 쓰자. 이건 뭐야? 비례식으로 바꿔보면 재해석하기 좋지. BD 대 CD가 몇 대 몇? 2대 1. 그러니까 BD가 2칸 정도 되는 거고 CD가 1칸 정도 되는 비율인 거네. 됐냐? 그렇지? 저기가 이제 여기가 2칸이라고 알려준 거고 여기를 1칸이라고 비율이 안 알려준 거네. 자, 첫 번째 빈칸은 가에 뚫려 있는데 가가 B좌표야. 보자. 여기 대문자 C좌표를 문제에서 보니까 소문자 C로 잡았거든. 그럼 여기는 몇이라 쓰면 되냐? 마이너스 2C 2칸 가야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2C. 자, 그럼 이제 나에 들어갈 식은 이거 그대로 진짜 식스는 원래 중선 정리가 말 그대로 여기 AD 길이, CD 길이 지금 세팅된 문자로 다 때려박아서 푸는 거 아니야. 식으로 그냥 다 집어넣는 되게 무식한 증명이지. 자, 지금 여기다 다시 쓸게. A좌표 이렇게 설정돼 있어. 그 다음 B좌표는 우리가 지금 잡았고 C좌표 잡혀 있는 이 상태로 그냥 관계식 다 때려박는 거잖아. 그 중에 이제 이 나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에 2배 해라. 하고 둘이 더해라. 이렇게 돼 있네.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AB제곱. 그러니까 지금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건데 제곱 돼 있으니까 지금은 루트를 안 써도 되는 게 맞지. 루트 쓸 때랑 안 쓸 때랑 구별 정확하게 해. 요게 AB 길이 제곱. 그 다음 AC제곱은 2배까지 해야 되네. 그러면 A랑 C랑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라. 그냥 이거야. 이거에서 이제 잘 정리하다 보면 저기 나와 있는 뭔 식이 뭐가 어찌됐든 나오겠지 뭐.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배에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AC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보기 좋게 정리하면. 오케이. 이렇게. 됐죠? 계속 지금 는 연결되는 중이야. 그래서 보면 2가 들어갈 거고 2가 들어가면 여기 AC 지워지는 거 보이죠? 맞지? 그치? 여기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AC 돼서 플러스 4AC랑 지워지네. 남는 게 뭐지? 3A제곱 남고 그 다음 B제곱도 3B제곱 남네. C제곱이 여기 4C제곱에 여기에서 2C제곱 있으니까 6C제곱이네.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저 빈칸은 지금 어떻게 뚫려 있어? 3이 묶여 있네? 3, 누가 봐도 3 묶을 수 있게 생겼지. 그러면 됐네. 끝. 밑에 보기 보면 요거 들어있나? 보면 이쪽 4번이 정답이네. 됐냐? 그냥 증선 정리도 그냥 이렇게 문자로 무식하게 때려 넣어서 증명하는 거잖아. 그치? 됐지? 자, 73번은 뭐 공통수학 원 쪽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이차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 교점, 그 기술이 잘 되어 있어야 풀 수 있겠지. 그 기술은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공수 원 할 때도 강조했어. 뭔 기술? 이런 거. 그냥 바로 축약해서 써볼까? 알아듣나 볼까? 요 2차함수 관계식을 fx라고 놓읍시다. 직선식을 그냥 gx라고 놓을게. 그러면 얘네들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관계식 세우는 방법이 뭐야? 둘이 연립하는 거지? 맞지? 둘이 연립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주로 나는 빼서 했지. 자, 즉 다시 말하면 요 방정식 쓴 거야. 이 그림을 갖다가 표현해 보면 두 식을 빼서 연립한 요 fx-g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그림인 거지. 자, 요거 fx 최고 차항계수를 몇으로 할까? 2라고 설정해 볼게. 내가 그냥 1 하면 너네 또 까먹을까 봐 2라고 해 볼게. 그럼 이거 가지고 다음과 같이
fx 빼기 gx 둘이 연립했을 때 얘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함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공수 원에서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중간고사 때부터 했던 거. 이런 교점, 연립, 식 관계 이런 거 정확하게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 보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상한 식 세우지 말고 좀 깔끔하게 식 세울 수 있겠어? 지금 분명 요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교점 언급했지. 그 다음 중점이 여기래. 즉 지금 여기 요 선분 중점 알려줬어. 이렇게 가운데가 M이래. 됐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자네들이 좌표 평면 볼 줄 아냐에 대해서 좀 달려 있겠네. 요 HM 요 파란색 선분 길이를 1이라 줬거든. 이거 뭐 준 거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길이를 줬을까? 무슨 힌트 준 거야? 요 M에 X좌표 힌트 준 거지. 여기 X좌표 1이라고 힌트 준 거지. 됐냐? 됐지? 자, 그럼 이거 뭐 해줘야 돼? 선분 PQ 길이 구하래잖아. 교점 잡아야 되겠네. 요 P의 X좌표를 알파라 합시다. Q의 X좌표를 베타라 합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식 딱 바로 작성이 되나? 공수. 자, 지금 저기 중점 구하는 행위 했기 때문에 내분점 개념은 다 썼어. 이제부터는 다 공수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자, 일단 중지. 알아봐, 못 알아봐.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P와 Q인 거. 자, 다시 이건 알아보지. 이건 알아보지. 됐냐? 그럼 내가 이제 공수 원에서 했지. 교점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연립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두 식을 연립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게 y 대입해도 되고 빼도 돼. 상관없어. 뺍시다. y 빼기 y는 0. 그다음 위에서 아래 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뺀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야? 얘랑 얘지. 얘랑 얘인데 우리가 지금 위식을 연립하면서 누구를 없앴니? y를 없앴지? 그러면 두 근은 저기 x좌표만 나타나겠네. 내가 지금 이거 이 알파 베타는 내가 지금 세팅한 내가 놓은 거다. 내가 놓은 거야. 내가 놓은 거야. 그래서 두 식을 뺐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두 교점 PQ에 Y좌표는 소거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X좌표만 본다면 알파 베타가 이놈의 두 근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냐? 됐지? 이게 공수 원 내용. 됐냐? 그러면 자, 이 방정식 뭐 이대로 놔둬도 되고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도 좀 곱하고 0도 좀 왼쪽에다 씁시다. 아, 오른쪽이지. 자, 그럼 이렇게 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은 안 물어볼 거야. 아직도 못 외웠으면 그냥 때려쳐. 다시 빨리 기억하고. 됐냐? 근데 아까 이 문제에서 무슨 힌트 줬어? M이 중점이라 그랬거든? 이게 중점이라는 얘기는 얘랑 가운데도 이거겠네? 중점 구하는 식 하나 실은 알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몇이야? 2겠네. 그러니까 가운데 중점이 1인 거지. 맞아? 따라서 얘가 2. 여기에서 A 값이 나오는 거. 양변에 2A를 곱해서 넘겨주면 A 값이 4분의 1 나오고 A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완성해. 요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이지. 2를 약분하면 그럼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뒤집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됐냐? 자, 그 다음 A가 4분의 1이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2분의 1.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될 거거든.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보다 이제 안 되는 게 체감적으로 더 많이 나올걸. 너네들 맨날 인수분해 안 될 때마다 질문하잖아.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되면 해야 될 일들은 아직 더 있어. 판별식으로 실근 인간은 확인해 보면 실근은 맞네. 그럼 근의 공식 쓸까? 아니면 근계수 이용할까? 항상 고민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근계수 이용해야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야지. 여기서 잠깐만 써놓자. A 값은 4분의 1 구했고.
즉 어쨌든 A 값을 구해서 알파 베타와 알파 요 두 개를 알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PQ의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로 말하지만 지금 공수 1 하고 있는 거야. 공수 2 내분점은 아까 여기 중점 구하는 걸로 끝났어. 따라서 PQ 좌표 세팅합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야지. 그래 지금 이제 공수 2 하겠네. 그래 지금 이렇게 잡은 거야. Y좌표도 잡아야 공식을 쓰겠지? Y좌표는 X좌표가 알파니까 Y좌표는 선택이야. 여기다 넣던가 여기다 넣던가. 어디가 더 편해 보여? A는 지금 구한 상태야. 어디가 더 편해 보여? 이게 더 편해 보여? 얘가 더 편해. 저걸로 해도 돼. 차수가 올라갈 뿐. 왜 얘가 더 편할까? 1차식이고 첫 번째 1차식이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할 게 PQ 길이 구할 거잖아. 그럼 길이 구하는 계산은 결국은 X좌표 빼기 X좌표 빼기 계산을 할 거거든. 그래서 뒤에 상수항은 어차피 사라짐.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야 이것도 제발 요거 2분의 1 묶어낼 수 있지? 이거 빼도 되지? 이거 뺄 때 어떻게 빠줘야 돼? 4분의 1로 나가야 돼. 제대로 빼.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건 이제 4분의 5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다 됐죠? 이제 계산하면 되지. 이거 선생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혹시 지금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곱셈 공식 미숙이야. 이걸 왜 밖으로 빼? 어차피 우리는 곱셈 공식 써야 되는데 이걸로 예구할 건데 저걸 왜 밖으로 빼? 그냥 놔둬야지. 어차피 빼기 구하는 곱셈 공식은 이거 써야 되잖아. 저거 밖으로 빼면은 곱셈 공식 미숙이야, 미숙. 4 플러스 16이니까 20이네. 요게 20이야. 그러면 25니까 5네요. 정답 5. 됐지? 공수 원 내용.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교점, 연립 이렇게 방정식으로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잘 해석해서 2차 방정식으로 가볍게 가지고 오는 요거 잘 해야 된다. 은근 이거 못 알아봐. 알아보냐? 저기 A, B, C들이 뭐가식이 막 나와 있잖아? 얘는 그래도 알아봐야 될 텐데. P좌표와 Q좌표가 딱 루트 2랑 루트 5인데 이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5에서 나누기 2 했잖아. 이거 뭐야? PQ의 중점이 A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럼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정확히 써야 돼. 저 식을 보고 지금 저게 지금 PQ인지 QP인지 그거 몇 대 몇인지 정확하게 찾아야 되거든. PQ의 2대 1 내분점이라고? 맞아? 해볼까? Q의 2대 1 뭐가? 맞잖아. 그럼 이거 매번 시험 때마다 기도하면서 제발 이게 맞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찍는 것처럼 풀 거야? 역주행을 해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생각하면 몇 대 몇인지 이게 몇 대 몇 계산한 건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마침 분모도 3이고 맞아? 따라서 저 식을 해석을 천천히 할 때 그러니까 밑에 3을 지금 위에 보이는 순서대로 만약에 생각할 거라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됐냐? 그리고 천천히 역주행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맨날 쓰라 그랬잖아. 분명 어떤 좌표랑 지금 1대2 내분점 계산을 해서 지금 1 더하기 2 이렇게 식이 지금 저게 나온 거야. 얘랑 곱한 거 써야 되잖아. 1이 지금 누구랑 곱해져 있는지 보고 루트 2랑 곱해져 있네. 아 이렇게 들어온 거네. 됐냐? 퍼즐 맞추라고. 얘랑 이렇게 곱해진 게 여기 뒤로 간 거네. 매번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찍어가지고 하지 말고 뒤늦게 했다 이러지 말고 한 번에 찾아. 이렇게네 지금. 되죠? 됐죠? 그리고 나서 보면 얘가 이름이 뭐야? Q네. 얘가 이름이 뭐야? P네. 그럼 이거는 정확히 찾으면 QP의 1대2 내분점인 거 알 수 있지. 또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고 싶으면 PQ에 그럼 2대1 내분점이지. 어쨌든 같은 말이야 이거는.
중요한 건 뭐? 한 번에 정확하게 딱 하고 찾아서 빨리 풀고 다음 문제 풀러 가야지. 됐어? 자, C는 그럼 딱 한 거 맞아? 3대 1로 봐야 되겠지? 물론 저 순서 바꾸던 그건 네 마음. 이렇게 곱해서 지금 3루트 2가 나왔으니까 요쪽이 루트 2. 이렇게 곱해서 1루트 5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계산이겠네? 그럼 뭐야? QP의 3대 1이네. 맞아? 또는 PQ의 1대 3. 편한 대로. QP의 3대 1. 또는 PQ의 1대 3. 아무거나. 됐냐? 뭐 하나로 통일해서 하자. PQ로 하자 그럼. 그럼 이제 위치 찍으란 소리 아니야. 자, 찍어보자. PQ. 자, 저기 A부터. A가 제일 쉽지. 정중앙. A는 중점. 자, B 찾읍시다. 요게 B였지. 요게 B였지. 얘 어디야? PQ의 2대1이니까 한 여기 어딘가 아니냐? 그치? 두 칸에 한 칸 정도. 됐냐? 얘는 어디야? PQ의 1대3이니까 얘는 여기네. 여기. 그치? 1대3 요 정도 되겠네. 됐냐? 따라서 뭐야? 대소관계를 구해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됐지? 수직선은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지. 됐어. 자, 직선 갑시다. 직선은 아마 내가 지난 시간에 자취 설명할 때 한번 슬쩍 던져줬지. 그래서 결론. 직선을 구할 때는 무엇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하고요. 지나가는 점이 A, B다.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그때 직선식 세우는 공식은 어쨌든 지금 잘 외워놔야 된다. 나중 가면 밥 먹듯이 쓴다 라고 했지. 결국 직선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됐냐? 기본이 요거. 됐지? 요 정도 가지고. 자, 그 다음 점 2개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구할 때. 즉 만약에 지나가는 점이 그냥 이렇게 2개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을 지나가는 거리 아니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야? X좌표를 뺄 건데 이게 번호가 2번에서 1번 점을 뺐으면 빼는 방향은 똑같이 빼줘야 된다. 기울기 구할 때는 점과 점 사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한쪽 방향으로 빼줘야 되고. 그 다음 기울기의 그림적인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도록 해라. 예를 들어 기울기가 3분의 2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울기엔 부호가 존재하지. X쪽 증가량 3칸 갔을 때 Y쪽으로 2칸 갔다. 지나가는 점 하나를 딱 집어놨을 때 그 직선에 한 3칸 정도 갔을 때 한 2칸 정도 올라간 플러스 3칸 올라갔을 때 플러스 2칸 정도 올라간 요 정도를 기울기를 3분의 2다 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치? 자,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건 정확히 그림적인 정의로 무슨 소린 거야? 자, 일단 분수로 무조건 고치시고요.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됐냐?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럼 이거는 지나가는 점 하나 기준에서 플러스 한 칸 정도 갔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이지. 근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밑으로 같은 간격으로 2칸 내려가야 돼. 요 정도. 그때의 요 정도의 경사를 기울기 마이너스 2라고 정의하는 거야. 됐냐? 이건 외우가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됐지? 됐죠? 기울기의 의미까지 잘 생각을 해서 직선 풀 때 문제 잘 하시도록 해. 자, 그리고 문제 좀 잘 읽어라. 어디를 지나가는 점이 어딘지, 기울기가 뭔지, 이 기울기인지, 이거랑 수직인 기울기인지, 평행인지 이런 거 좀 잘 보면서. 두 점을 이은 선분에 어디를 지난다? 중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지금 저 두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두 점의 한 가운데인 여기를 지나가는 거라 여기를 구해야지. 그럼 중점 구하는 계산합시다.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여기를 지나가는구나. 됐지?
즉 여기를 지나가면서 1,5가 지나는 점이 되겠네. 그 다음 기울기는 위에서 알려줬네.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하시오. 됐지? 그리고 공식 외우는데 조금이라도 잘, 선생님 공식이 직선 공식이 너무 안 외워집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선의 정의로 이용해봐. 원래 저 식이 다 직선의 정의로 나오는 거지. 자취 구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뭐냐면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요 도형의 자취를 구하세요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직선의 정의는 뭐라고? 직선의 뜻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 따라서 자취를 구하는 방법이 이 선 위에 이 수많은 점 중에 한 놈 딱 잡아와서 야, 너 일로 와. 그 자식을 변수로 세팅 후에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면 그것이 자취의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따라서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화됐잖아. 그럼 이 점과 요 고정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아까 기울기 정의에 의해 이건 외워야 되는 거 x 빼기 x분의 y 빼기 y,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고 세우면 요게 직선식이라니까. 이걸 그래서 좀 보기 좋게 넘기고 정리하면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자꾸 외우라고 했던 공식이 나오지. 직선 공식이 이게 그렇게 안 외워지면 이렇게라도 다시 하나씩 해보면서 결국은 좀 외워서 쓰세요. 지금이야 숫자니까 대충 때려박아서 풀어도 되지만 말했잖아. 나중 가면 이제 지나가는 점도 막 t,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막 이질 나오고 기울기 막 3t 막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식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 가서도 암산으로 할 거야? 공식 외워놔. 지금 외워놔. 지금. 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딱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 안 까먹고 있나? 기울기를 던져주는 방법 중에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알려줬을 때 기울기 알려준 거야. 45도네. 저거 그럼 기울기 몇인 거야? 1인 것이. 왜 1이지? 45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란 소리가 이거고요. 그럼 뭐 탄젠트 45도 외워도 되고 결국 기울기 구하려면 아무 점에서나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면 비율이 있잖아. 이거 1대1대 루트 2지. 그런데 아까 알려준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1분의 1이라서 기울기 1. 됐냐? 30도면 외울 거면 외우던가. 기울기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외울 거면 외우던가. 그려서 찾을 거면 찾던가. 30도구나. 그럼 직각삼각형을 최대한 넉넉하게 제작해 주시고 이러면 세 변의 비율이 1대 루트 3대 2고 이러면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이 즉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인 직선이 되는 거지. 됐냐? 각도 줬을 때 직선 잘 찾아주시고요. 됐고 자,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자, 어쨌든 내신 기간에는 이런 거 외워주면 좋을 것들 외워서 손해볼 일 전혀 없으니 외워줄 만한 것들은 외워줍시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알려줬네. 맞아? 즉 지나가는 점만 있네. 직선 구해야 되지. 그럼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결국은 점과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기울기만 없네.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직선식 세우는 공식으로 직선의 형태를 잡을 수 있지. 즉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 그 다음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자, y절편부터 찾아볼까?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m 더하기 4네요. 자, x절편도 찾아볼까? x절편은 y에 0을 박는 거죠. y에 0을 박았을 때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구해보면 mx는 마이너스 2m-4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 m분의 마이너스 2m-4가 x절편. 둘이 더하면 0이다. 자, 지금 나 지금 어떻게 풀고 있어? 그냥 정말로 일자 무식하게 시킨 대로 하고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겠지. 잘 계산하면. 답은 나와. 얘가 0이다. 이렇게 힌트 준 거 아니야. 그지? 됐냐? 따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양변에 m 곱해야지. 이러고 풀면 답은 나올 거야. 마이너스 2m-4는 0. 그러면 이제 2m제곱 플러스 2m-4는 0. 그러면 m제곱 플러스 m-2는 0. 그러면 아이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인가? m 값이 지금 1 아니면 마이너스 2네. 됐냐? 따라서 두 개나 나왔으니 m이 1이면 어떤 직선인지 다 써보자. m이 1이면 x 더하기 6이네요. m이 마이너스 2면 뭐야? 마이너스 2x. 뒤에 날라가네. 그치? 문제에서 근데 뭐라 그랬어? 단, 직선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 원점 지나는 직선이지? 얘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이네. 따라서 x절편 구하시오. 마이너스 6이 정답. 됐냐? 자, 이게 딱 뭐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딱 3등급 이하 수준의 풀이.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냥 직선 세우는 거 그냥 요거 하나만 그냥 저거라도 잘해야지 하고 저거 하나만 딱 하고 그렇게 푸는 거? 자, 두 가지 해봅시다. 실은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0이다. 를 그냥 직선 그림을 상상해보면 기울기 바로 알 수 있어. 제 기울기 몇일까?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면 이제 요런 직선인데? 결국 수학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건 자꾸 해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절편이 플러스 a야. 근데 더해서 0이려면 y절편은 마이너스 a여야 되니까 위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럼 기울기가 몇인 거야? 그럼 이 자식 그럼 다른 경우는 만약에 x절편이 마이너스 a야. 그럼 y절편은? 기울기 1인 건 어느 상황이든 똑같네? 그럼 쟤는 기울기가 뭐야 이거 기울기가 1인 직선이네. 그러면 기울기 1 자, 아까 풀이와 지금 풀이 시간 차이 좀 볼래?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를 풀 때 그냥 기울기 미지수로 놓고 식 세워서 풀까? 아니면 뭔가 이런 숨겨진 힌트가 있는 걸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지. 되냐?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절편 버전의 직선식 세우는 공식이 내가 개념 원리할 때 그냥 잠깐 시험 때는 외워두면 좋다라고 했는데 요런 직선식이 특별한 형태가 있지. 이게 뭐야? x절편과 y절편 알고 있을 때 좀 빨리 세울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 왜 저렇게 생겼는지는 그냥 이 식을 가지고 x절편하고 y절편 구해봐. 여기 1 고정이야. 야, x절편 구해봐. 여기서 x절편 구하면 y에 0 넣어야 되지. y에 0 넣으면 날라가지. 양변에 a 곱하면 자연스럽게 a 나오지. 그냥 절편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태야. 특수한 형태. 요거도 그래서 잠깐만 외워두면 좋아. 즉 아까처럼 기울기 제일 베스트는 그림 상상에서 이 자식 무조건 기울기 1이구나. 이게 제일 베스트고 가장 최악이 방금처럼 그냥 하나만 해요. 그냥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풀었던 게 가장 최악이고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는 건 절편 버전으로 직선식을 세울까? 내가 x절편을 a라고 세팅하면 합이 0이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a겠구나. 그럼 이 직선을 그냥 이 절편 버전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지. 맞지? 얘가 저기 마이너스 2,4를 지나가는구나. 양변에 a 한번 곱해주면 이러면 a 값이 마이너스 6이네. a가 마이너스 그나마 그나마 나은 건 이거.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x 더하기 y는 6을 곱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6. 요거도 그래도 아까 처음보단 낫다. 됐냐? 됐지? 됐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얘도 한번 봅시다. 직선 L과 X축에서 만나고 직선 요놈과는 Y축에서 만난다? 뭐지? 여기 직선 L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노란색하고는 X축에서 만난다. X절편 찾아보면 되겠네. 노란과 X절편이 뭐지? X절편이니까 Y에 0을 넣어야 되겠죠. 자, Y에 0 넣고 계산 좀 빨리 하면 몇이야? 2,0이네. 오케이. 그 다음 얘하고는 Y축에서 만난대. 그러면 Y절편 찾으면 되니까 0, 마이너스 8이겠네. 그럼 저 하얀 직선 L은 여기 지나간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실은 뭐 선택.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8이니까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절편 버전으로 직선식을 딱 구해서 얘가 여기를 지나간다. 대입하면 되죠. X에 A, Y에 마이너스 4 대입. 이렇게 해도 되겠네. 됐나? 물론 얘는 기울기 구하는 거 써도 돼. 왜냐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 기울기만 잘 구해. 0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8. 기울기가 4네. 기울기가 4인 직선식이면 그럼 보통 이렇게 Y절편 알고 있으면 공식 쓰더라도 저걸로 쓰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치? 왜냐면 4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얘는 뭐 큰 상관은 없겠네. 어쨌든 자네들은 시험 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시간 절약해야 되고 그 다음 계산을 간소화해야 너네들 계산 틀릴 확률도 내려갈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간단한 것들 외울 만한 것 외워놔라. 됐지? 됐지? 그 다음 밑에 점 3개가 한 직선에 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도 안 까먹고 있냐? 간간히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점 3개가 나란히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은 고정돼 있어. 이게 딱 이거야.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뭐 집어넣고 그러지 마.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요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랑 같다. 직선까지 안 가도 돼. 기울기가 다 같을 거 아니야.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맞아? 즉 이 중에서 제일 편해 보이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A좌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2개 색깔 요렇게랑 요렇게 등식 2개 세우면 될 듯? 하나로 끝나겠네. 미지수 하나밖에 없구나. 자, 그럼 가보자. AB 기울기, AB로 기울기 딱 구해주자. 이렇게 뺄게. 얘랑 그 다음 BC, AC 기울기 가자. 그럼 이렇게 가자. 이렇게 AC가 낫겠네. 요거 2개 해도 되지만 이러면 여기도 문자 여기도 문자 별로야. 얘랑 하자. 그럼 3 빼기 1분의 2A 플러스 3 마이너스 요거 하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제일 깔끔하네. 이 약분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A에 A 마이너스 1이 2다. A 값 구하면 끝.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 나왔을 때 해야 될 일은 요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에서 A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A 값은 2. A 값이 2니까 직선은 뭐 아무거나 2점 골라서 직선 세우시면 된다. 됐지? 그 다음 이렇게 뭔가 어디를 2등분한다. 어떤 직선이 누구를 반땡한다. 이런 문제 있으면 제발 좀 그림 좀 그려보고 질문해. 그림 좀 그려보고 그려서 이게 어디 지나가야 되지 이런 것 좀 생각해보고 질문을 하시도록 해요. 됐죠? 딱 중요하고 까먹었을 만한 것들만 빨리빨리 딱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까지 잘 풀어오셔서 질문 받도록 합시다. 자, 여기 부호도 가보자. 부호조사도 가보자. 자, 부호조사하는 문제죠. 4분면, 지나지 않는 4분면 찾아라. 그럼
직선을 일단 y눈으로 고쳐줘야 한눈에 기울기랑 y절편을 파악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일단 잘 고쳐라. 그리고 정확하게 써라. 기울기가 무엇이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야. 지금은 이제 y절편으로 보면 좋겠죠.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절편이 뒤에 거지. 마이너스 b분의 c. 요래 놓고 부호조사 합시다. 보통은 후보가 2개씩 나올 거야. 자, 요거. 부호조사 하자. 자, 곱해서 0보다 작다. 부호가 다르다.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 됐냐? BC가 0보다 작으니까 B랑 C도 부호가 다 다르겠네. 즉, 얘네들도 부호가 다름. 얘랑 얘도 부호가 다른 상황이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후보. 당연히 이렇게도 되죠. 항상 후보는 2개씩 나올 거야. 근데 어차피 답은 하나일 거고. 그리고 이거 부호 보는 거 아니야? 되냐? 얘 부호가 이대로라면 뭐냐? A, B의 부호가 다르니까 요게 마이너스일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 있으니까 얘 최종 부호는 플러스겠네. 됐지? 얘는 B랑 C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부호가 마이너스일 건데 다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도 플러스겠네. 그럼 이제 직선 개형 그리면 되겠네. 기울기가 양수니까 어디야? 여기 왼손잡이 없었잖아. 요게 양수지. 여기가 양수지. 기울기 정의대로 플러스 오른쪽으로 간 거분에 위로 간 게 양수야. 즉 기울기 양수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고 y절편이 양수니까 y축 위쪽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 됐지? 뭐 하는 거야? 지나지 않는 사분면 여기. 옆에 7번. 여기도 이제 뒤에 뭐 이미 해봐서 알잖아. 원방이라던가 도형에 이동할 때 간간히 직선 줄 때 지나가는 점 하나 툭 줄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지. 이거 먼저 보자. 주로 뒤에 이 모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자, 요거 얘기 한번 딱 하면 아마 끝나겠구나. 요거랑 뒤에 유형 8번까지 같이 설명하는 거다. 자, 저기 직선이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항등식의 의미,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런 말이 안 붙어 있어도 니들은 앞으로 항상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 보이면 반사적으로 그거부터 찾아야 돼. 아, 너 어디 지나가지 않냐? 너 어디 지나가지? 너 일로 와봐. 해놓고 y는 정리하면 물론 일단 그렇게 할게. 항등식처럼 먼저 할게. 너 잠깐만, 너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가지? 너 잠깐 동작 그만. 그대로 멈춰봐.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너 m이 뭐든지 간에 x가 마이너스 3이면 항상 y가 4인 직선이구나. 알아야지. 맞아? 그렇지. 따라서 이 직선을 보고 뭐라고 감상문을 내야 돼?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 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은 이거보다는 요렇게까지. 얘를 y눈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것까지 되는 게 제일 좋긴 해. y눈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m으로 묶어야 되죠. 그래야 딱 공식 모양이 나오지. 딱 그럼 얘를 보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여전히 지나가는 점 하나는 확정이야. 이 애는 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4구나. 이건 아까랑 똑같지. 근데 정확히는 뭐도 할 수 있어? 기울기는 마이너스 m으로 세팅된 직선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냥 이런 식으로 1차식, x, y에 대한 1차식인데 미지수 하나밖에 안 박혀 있을 때 졸라 수상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부터 잘 찾을 줄 알아야 돼. 됐냐?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선, 나중에 원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해줬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 얘기해줬지. 즉 쟤는 실은 요런 기술로도 볼 수가 있죠.
뒤에 원에서 이런 걸 했지. 얘를 이렇게 한번 고쳐볼 수 있죠. 이렇게 다시 아까 처음처럼 얘 이것도 맞고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의미하는 거, 해석하는 거만 다른 거야. 됐냐? 똑같은 건. 이렇게 보면 니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아니지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기역자인데 뭐 이렇게 보면 니은자고 위에서 보면 일자고 약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말인데 이제 좀 약간 다른 시선이 될 거니까 잘 봐. 자, 저 직선을 다시 이렇게 고쳐볼게. 이러면은 x 더하기 3. 그 다음 여기가 y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했어?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을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가 마이너스 3이고 항상 y가 4인 직선이라는 해석을 했었지. 맞아? 즉, 이 형태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노란색 직선과 요 노란색, 얘 x는 마이너스 3, 얘도 직선 맞지? 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 y는 4라는 요 파란색 직선, 얘도 다 직선이야. 다 직선 관계식이야. 지금 이 식이 나타낸 것, 노란색 직선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파란색 직선을 동시에 지나가는, 다시 말하면 교점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해석도 되는 거지. 그 교점이 이제 마이너스 3,4인 거고. 됐냐? 이게 원에서부터 계속 쓰던 거 아니야. 두 도형의 교점 지나가는 식 세울 때 이런 방법을 쓰지. 그치?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 요거 물론 직선은 이 방법을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교점 구하는 게 더 빠른데 뒤에 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설명하기 시작하잖아. 야, 두 직선, 얘랑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 세울 때 저 방법을 쓰는 거 아니야.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식? 이래 놓고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변수, 지금은 k 붙일게. 저기는 m이라고 썼을 뿐이야. 상관없어. k로 하던 m으로 하던 하여간 딱 하면 이게 바로 뭐냐? 이 식이 바로 뭐야? 요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식 세운 거야, 이게. 얘도 그렇잖아. 이거 뭐야? 아까 이건 알아들은 거 아니야? 이 식.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인 거지. 근데 이제 그걸 그래프로 추가 해석하면 요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이란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얘도 지금 똑같은 거야. 됐냐? 단지 노란 거 안에 얘보단 좀 더 복잡한 식이 들어갔을 뿐 의미하는 건 똑같아. 따라서 이 식도 결국은 저기 요 노란색 직선하고 파란색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나타내는 식인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거기가 얘가 1,1도 지나간대. 그러니까 저기 K 구해야 되잖아. 즉 얘가 지나가는 또 다른 점을 하나 더 준 거고. 그래서 1,1을 x랑 y에 대입을 하게 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지. 됐나? 자, 빨리 하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야? 마이너스 2K인가 이러면,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 0이다.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됐냐?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찾고자 하는 직선이 되는 거지. 원은 이렇게 풀어야만 하죠. 원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실은 직선은 이 방법보다 이게 더 편하고. 직선은 실은 이게 더 편하지. 아니, 둘에 교점 지나간대잖아. 교점 구해, 그냥. 직선은 교점 구하는 행위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점을 구해버리면 돼. 연립하자. 마이너스 1은 0. 이거 파란 거잖아. 자, 2 미리 곱할까? 저기 파란색 직선에다 2 좀 미리 곱합시다. 그래서 자, 빼버리자. 아래에서 위로 빼자. 이러면은 5y는 5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y는 1. 그럼 x는 몇이야? y가 1이면 x는 2네요. 따라서 교점을 구하는 게 직선은 어렵지가 않아. 됐냐? 야, 그럼 이거랑 여기 지나가는 직선 구하면 되네? 이게 훨씬 낫지. 직선은 이게 나. 근데 왜 설명했어, 이거를? 원은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원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원은 교점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됐냐? 23쪽까지. 넘어가.